안녕하세요. 광주 장애예술인 지원협회가 주관하고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온라인 드라마 미디어 전시회 다시 봄봄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정세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서구문화센터 2층 전시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데 옆쪽을 보니까요, 이렇게 전시된 작품들이 한눈에 보이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 그리고 작품성 있는 작품들이 많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장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이곳에 출품된 작품들은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는 우수 중견 작가들이 출품한 작품들입니다. 작가님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이 모두 쟁쟁한 프로필을 가지고 작품을 출품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엄선된 작품들 이렇게 전시를 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작품도 3점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요. 작품을 보신 소감들 또 댓글과 좋아요로 함께 소통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시회 다시 봄봄은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문화재단의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아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다시 봄봄을 주관한 광주장애예술인 지원협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장애예술인 지원협회, 그러니까 장예지는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확대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문화적 소외 장애인들의 창작 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장애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면서 오늘 이렇게 전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작가들의 작품 감상해 주시고요. 또 실시간 댓글, 좋아요로 소통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작가들의 이야기 많은 공감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양향자 국회의원의 축사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오늘 다시 봄 온라인 미술 전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기 위해 힘써주신 광주장애인 예술지원협회 전자광 회장님을 비롯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귀중한 작품으로 참여해주신 작가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전자광 회장님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리더분이십니다. 최근 들어 미술뿐 아니라 또 여러 예술 장르에서 장애인 예술가들이 그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에게 강조하고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가치를 재조명하는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회는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또한 문화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예술은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의 벽을 허물고 장애 또한 어려움이 아닌 특별함 그리고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시회 개막을 축하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또 작품을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양향자 국회의원님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따뜻하게 이렇게 축사를 전해주신 양향자 국회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사람 중심 서구를 만들고 계시는 서대석 서구청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서대석입니다. 먼저 광주 장애예술인 지원협회에서 주관하는
다시 봄봄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전시회는 특별히 열정을 갖고 계셨던 우리 전자광 회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준비해 주신 전시회로 알고 있습니다. 늘 지금 우리 상황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한창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울 때 특히 우리 장애예술인들은 더 그 고통이 배가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또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좀 더 나은 그런 세상을 꿈꾸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 예술인들의 전시를 볼 때마다 늘 마음에 짐 같은 게 있습니다. 충분한 작업 공간, 또 전시 공간, 또 적극적인 후원 연계자를 이렇게 발굴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늘 아쉽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년에는 저희 서구청이 조금은 더 의욕을 가지고 전자광 회장님과 함께 우리 장애예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전시회 축하드리고요. 또 연말에 다들 코로나19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송년 모임도 못하게 하고 또 성탄절도 아주 축소해서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시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축사를 전해주신 서대석 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광주를 대표하는 미술관이죠. 광주 시립미술관장을 맡고 계시는 전승보 관장님의 축사를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시립미술관장 전승보입니다.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의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광주 장애예술인 지원협회의 후원으로 장애인 여러분들의 전시가 열리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서로가 만나기 힘든 시절에 온라인으로 서로가 만든 예술작품들을 같이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광주장애예술인 지원협회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협회의 후원과 함께 장애인 여러분들의 예술에 대한 따뜻한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들이 다 함께 생활하는 그런 광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전시를 축하드리고요. 광주장애예술인 지원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장이신 전승보 관장님의 축사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광주장애예술인 지원협회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문균 자문위원장님의 축사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장애인예술지원협회 자문위원장 김문균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죽음에 우리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된 다시 봄봄 전시회를 축하드립니다. 많은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볼거리도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연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주장애예술인 지원협회 전자광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장애인 예술인들 여러분, 정말로 이번 코로나 얼마나 힘들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각고의 노력과 그리고 혼신의 어떤 정열을 불사르는 모습, 이번에 이렇게 영상에 담을 수 있어서 너무 사실은 뿌듯한 한 해 마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또 빛내주시려 우리 양양자 최고위원님, 그리고 우리 서대석 청장님, 그리고 시립미술관 전승보 관장님,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장인 김문균 자문위원장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을 실어주시니만치 우리가 이 지역의 장애 예술인들이 좀 더 멋지고 그리고 참으로
살만한 그러한 좀 더 높은 의지와 이상을 가지고 우리가 비장애인들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특별회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들을 선보입니다. 하여튼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큰 격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장애예술인 지원협회가 주관하고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온라인 드라마 미디어 전시회 다시 봄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작가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들어볼 작가의 이야기는 바로 유태환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유태환 작가는 광주미술작가회 회장, 또 광주사생회 회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계시고요. 광주장애예술인 지원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태환 작가 하면 교직 생활을 하시면서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또 새롭게 작품에 담아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아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태환 작가는 밝고 화려한 빨간색의 화풍을 통하여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화려한 색으로 작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직 생활 33년을 통하여 알차게 활동하는 그는 현재 광주 사생회 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아래 무등산 수박으로 유명한 금곡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놀이를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여 웃기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운동하면서 다리를 다친 것을 계기로 마음의 우울과 슬픔으로 좌절하였습니다. 성장함에 따라 중학생 시절에 함께한 형의 도움으로 그림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여 그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슬픔이 마음 가득한 가운데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그림을 시작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기록한 유태환 작가는 이제 빨강색으로 태양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내면을 가득 채워나가는 것 같습니다. 유태환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80년대 초에 했던 작품들입니다. 80년 초에는 제가 대학 졸업을 82년도에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돼서 그때 당시에 졸업하고 나서 쭉 그렸던 작품들 같습니다. 그때는 대학 시절이라든가 대학원 다닐 때인데 화가라면은 정물화도 잘 그려야 되고 풍경화도 해야 되고 인물화도 해야 되고 또 뭔가 좀 추상적인 작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작품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아직은 학창 시절이고 뭔가 좀 이렇게 배우는 과정이라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랬던 인물이에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뭔가 이렇게 토속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된장국물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우울했어요. 이렇게 그림 자체가 좀 침울했고 어두웠고 그러다가 아프고 나서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좀 활력을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데 그림도 그냥 그런 어떤 그 묵은 때 같은 그런 것보다는 그걸 그냥 걷어차고 뭔가 희망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좀 밝은 색깔을 이렇게 한번 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밝은 색깔 중에서도 강렬한 이렇게 강한 색깔을 쓰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떤 대상을 붉은색이라는 것을 놓고 일단 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붉은색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밝고 좀 뭔가 좀 희망적이고 좀 뭔가 또 우리 그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뭔가 따뜻한 것도 있고 또 뭔가 그 불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해서 지금 현재 붉은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고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마침 언니 소개로 유태환 선생님을 뵙게 됐어요. 그리고 개인 레슨도 해주시고 항상 그림 볼 줄 아는 눈도 키워주셨어요. 선한 영향력을 주신 유태환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연사님이신데요. 그때 엄청 제가 존경하시는 분이셨어요. 우연치 않게 선생님을 사이에서 뵙게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림의 변화를 제가 봤다면 처음에는 좀 뭐랄까 되게 어둡게 표현을 하시고 또 어느 때 봤을 때는 엄청 밝아지시고 또 어느 날에는 또 이렇게 톤이 또 어두워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생님의 그 삶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또 들어와서 보니 선생님 그림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이렇게 연세가 드셔도 되게 열정적이시고 그림에 대한 게 그렇게 있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두 번째로 들어볼 작가의 이야기 바로 박동신 화백이 되겠는데요. 박동신 화백의 그림이라고 하면 맨드라미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조선대학교 미대를 졸업하시고 굉장히 팬층이 두텁기로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분인데요. 또 특히나 따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해서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과연 박동신 화백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맨드라미 연작 시리즈 이전 그의 작품은 웅장하고 호쾌한 게 많았다. 또한 그가 꾸준히 그리던 정물화를 보면 오래된 고택의 텐마루에서 이젠 나이 드신 어머니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난다. 무언가 말을 묵혀놓은 듯한 침묵이 차마 시선을 옮기지 못하게 한다. 고령성 부전장애가 있는 박화백은 젊은 시절은 마치 백마처럼 싱싱하고 기세가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몸뚱아리는 조여든 듯 그를 억압해왔지만 마치 맷돌에 오래 갈아낸 듯한 그의 칼라들은 오히려 묵직하고 깊어져 갔다. 평생 숱한 작품을 그려준 오른팔이 결국 고장이 났을 때도 그는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왼팔에 감사했다. 그 왼팔의 각고의 노력으로 다시 맨드라미들이 피어났다. 육신은 어두워졌지만 그의 맨드라미는 가을의 성해를 흐트러뜨리고 고개를 드는 숫닭의 벼슬처럼 힘있고 화사하고 정에 겨웠다. 심하게 아프고 다시 일어설수록 그의 작품은 자유를 얻고 윤택해졌다. 수백 년 주인은 바뀌어가도 살인문가에서 살아나고 또 살아나기를 거듭하는 맨드라미처럼 시간에서 자유를 얻는다. 이제 사람들 대신 화실 안에서 그는 수선화의 구군처럼 꿈을 꾼다.
그 안에만큼은 아픔이 재료가 되고 닭벼슬 같은 당당한 맨드라미가 조각되어 시간을 초월한다.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아들의 사랑이 박동신 화백의 가슴에 땔감이 된다. 그도 어쩌지 못하는 운명이지만 투박한 항아리 옆에, 강아지가 졸던 그 옆에, 아주까리가 땀 흘리던 그 옆에 그의 붓이 생명을 준 맨드라미는 영원할 것이다. 우리 내가 80년도 후반, 90년도에 주로 세국이 많이 했어요. 모두 불편해서 앉아서 그냥 하는 그게 뭐가 성류 그런 물건들 자주 했고, 요 인형이 있는데 인형은 어떤 다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형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아마 90년도 초반에 했던 것, 가을에 했던 것 같아요. 제 날짜가 23일이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때 뭐가 있었어요, 그때. 이게,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보면은, 이 벌 눈 높이가 좀 높게 저랬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이 멀뚱하고 내가 뭔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그렇게한테 전부 반대했죠. 응? 그 어려운 일을, 응? 동생들도 또 네가 할 줄 알지 모르는데, 그냥 네가 언제, 응? 돈 벌어서 동생들 할 줄 아냐. 그래서 반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림밖에 없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림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래서 죽으나 사나 야시에서 죽어야지. 그런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 근데 그림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냥 그림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근데 막막해요. 이제 무엇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아 내가 그림을 잘 그렸구나. 내 몸이 아프지 내가 뭘 일을 하겠어. 그래서 지금은 후회 절대 안 합니다. 후회 않고 처음에는 내가 후회 좀 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럼 지금은 돈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좋은 일이고, 또 이 그림은 나 자신이 표현하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그림 태하기를 참 잘했구나.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다. 작업실에 가보면 진짜 어느 누구 작가보다도 진짜 열심히 작업을 하는 거 보면은 날밤 새가면서 작업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부럽고, 과연 이런 좀 장애를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맨드라미도 열심히 그리지만 조금 소재를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작가에 비해서 몇 배 이상으로 노력을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네,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볼 작가는요, 바로 자연과 함께하는 작가 최상현 화백인데요. 최상현 화백의 경우에는 돌가루를 개어 그리는 석분화를 주로 그리기로 유명합니다. 이번에 출품하신 작품 또한 10년 이상 시간이 걸렸을 정도로 굉장히 공을 들여 작품 활동을 마무리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자연과 교감하고 사는 작가의 삶은 어떨지 최상현 화백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비해 최상현 화백은 몸이 몹시 가볍다. 마치 무등산의 구름처럼 가볍고 백일홍처럼 마음도 가볍다. 석분화로 돌가루를 개어 그리는 그의 작품은 담담하다. 숱한 작품을 그리다 신선이라도 될 것 같다. 무효등등 견줄 수 없이 가장 높은 무등산처럼, 만인 평등 사상을 장식한 무등산처럼 그의 작품은 자연 속 깊이 자유롭게 비행하다. 자유롭게 형체를 해체하고 깊은 신비로움에 머무른다. 무등산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이 통하고 통하여서 무문간에서 합장을 하듯 새로운 모티브가 된다. 한 20여 년 전에 절에서 단청할 적에 그 모라지 목수들하고 만난 인연이 있어가지고 경상도 친구들한테 동해 한번 구경을 시켜준다 해가지고 같이 이제 동해에 놀러 갔는데 조그마한 스케치를 해가지고 멋있게 이 사진을 찍어갖고 와서 아마 큰 작품도 있고 소품도 있고 그런데 그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 독도를 그래서 좋아하니까 또 여러 장을 한 10여 점 이상 그렸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그런데 좀 누구한테 판매를 한다고 해도 아까웠고 정성이 있어 해놓은 것이라. 근데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제 근데 작가별로 다 틀리잖아요. 이건 석체하고 이제 분체를 주로 많이 쓰니까 동양화 쪽에서는 울뚝불뚝해요. 손으로 만져보면 거칠거칠하고 너무 심하게 하면 이제 떨어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적당한 그 두께로 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너무 두꺼우면 또 갈라지고 그래서 그 작품 그 풀 같은 것을 악교 같은 것을 접착을 잘해야 돼. 너무 접착이 강해버리면 터져버리니까. 이제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해본 사람들 그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다 다른 작업을 하려면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어 이제. 돈은 많이 들어간데 이 작품이. 근데 이제 가벼워 색깔이 다른 동양화 작품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이거에 취미가 맞추니까 그림 봐더라도 그냥 뭐 동양화 튜브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또 색깔로도 안 보이고 눈에 내 양이 안 차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동해 구경 갔다 와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것이 지금까지 30년 전에 그렸던 것이 지금도 하나씩 그리고 있어요. 단청을 할 때 쓰는 재료들도 많이 들어가고 주로 옛날에 이제 그 궁중에서 쓰는 돌가루로 있죠. 그 석체를 많이 또 만져보시면은 우들투들할 거예요. 이제 그런 점에서 눈의 시각 면에서도 강약이 보여요. 두께가. 그리고 이제 질리들 않고 색이. 이제 햇빛이 보면은 그림이 또 맑게 보이고 또 비 온 날은 좀 어둡게 보이고 그래. 이 특성이 이 작품들이 악교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조절한 사람도 요즘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미를 빠져가지고 돈은 없는데 그런 색깔도 사다가 또 쓰고 또 내가 채집해서 만들어도 쓰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최상현 작가님의 작품을 설명해 드리자면 최상현 작가의 작품은 비구상적이면서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그 느낌을 갖는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연이나 일반적인 작품들도 자기의 생각과 관념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그런 작가로 생각이 됩니다. 최상현 작가는 무등산 아래 마을에서 태어나 운명적으로 무등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화가로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무등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산을 올라오면 나는 기분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가지고 모든 복잡한 것을 싹 잃어버리고 딱 내려가서 집에 가서 작업할 때 그때 기분이 제일. 네,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새롭고 함께 작품을 감상하는 느낌이 더욱더 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안용욱 화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안용욱 화백 같은 경우에는요, 7, 80년대 예전에 허물어져가는 발산마을의 모습을 주로 그림에 담았던 화백인데요. 최근에는 소나무와 달과 같은 이미지들을 작품에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나무로 승화시킨 작품 소나무를 출품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누가 소나무는 땅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영혼의 매개체라고 했던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결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았던 안용욱 화백은 자신을 소나무로 승화시켰다. 결코 그 인생은 한가롭지 못했고 여러 갈래 풍상을 거듭한 터이나 그의 소나무 연작에 자주 보이는 달은 아마 그런 희망의 표현이 아닌가 싶다. 때로는 좌절을 술로 풀고자도 하고 취하선 모양 술이 흥이 되어 소나무에 유려한 굴곡을 더하기도 하였으나 노년에 다다를수록 내면에 나오는 그 소나무의 진한 향기만으로 만족하여진다. 변하지 않는 푸르름, 자연의 음률을 따라 자유로이 휘어진 굴곡, 그리고 수만 년 우리 DNA에 남아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인생의 여정 내내 소나무를 닮아가며 마침내 소나무가 되어가는 그의 어깨 위에 오늘도 한 달이 떠오른다. 제가 90년도부터 지금까지 꼭 그림을 그려왔습니다만 소위 말하면 70, 80 세대라고 그럴까요? 그때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꾸준히 제 마음속에 테마를 갖고 있는 것은 변들이 도심을 살짝 벗어나는 외곽지대,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고 그러죠. 그런데 애정을 갖고 꾸준히 작업 테마를 삼아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게 부족하고 결핍했지만 그걸 저희들은 모르고 지나왔어요. 그게 결핍인지 가난인지 빈곤인지를 모르고 지나간 시대입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던가요. 그러나 요즘에 가까운 옆 동네만 봐도 수몰지역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가 기억했던 건축물, 집, 가옥, 생활 형상들이 다 수면 밑에 가라앉히고 지금 허벌판 광장에 하얀 세멘트 건물, 아파트가 지어진 걸 보면서 그때의 예전함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월산동, 산수동, 계림동 완전 외곽지대죠. 양동, 발산부락, 지산동 등등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꾸준히 해오면서 그 사진을 기본 테마로 해서 작업을 구성해 왔습니다. 이 작품은 벌써 한 10여 년 전에 그린 작품인데
지금 양동 발산부락이죠. 지금 현재 이 흔적도 없이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광경입니다. 어느 날 촬영을 하는데 할머니가 문 밖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장면을 촬영해서 그걸 테마로 삼아서 그걸 주제로 삼아서 작품화, 형성했던 작품입니다. 가을의 서늘한 그 기운을 숨 속에서 느끼면서 이런 감정을 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현장 작업과 사실 내 작업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현장 작업이 훨씬 제 마음에 듭니다. 모든 작가들이 그렇겠지만은 제 작가의 마음, 내 마음에 든 작품은 진짜 좋은 작품이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일련의 작품들 남녘 들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풍경을 담아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안하백님의 전시를 보면서 특별히 저에게 이제 감동이 있는 것은 풍경의 사계를 그리신 것 같은데 정말 그림을 보면서 과거에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이 떠오르고 또 어떤 그 시골이나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서적인 풍경이 그대로 이렇게 잘 묻어나와 있는 것 같아서 포근하고 또 그림을 보면서 그림 안으로 이렇게 동화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림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작가는 네팔 히말라야 마을을 작품에 녹여낸 김봉진 화백인데요. 김봉진 화백 같은 경우에는 한국청각장애인 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농아인 화가들과도 많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러시아, 태국, 인도 등 다양한 국적의 또 농아인 화가들과 SNS로 서로 소통하며 굉장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의 작품 세계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 김봉진 화백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눈으로만 보이는 성인이나 이렇게 의사소통할 때 불편함이 있고요. 마음속으로 좀 이런 눈을 이렇게 닫지 말고 이렇게 개방을 해놔가지고 그런 분들이랑 같이 좀 소통하고 싶어서 네,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뜨개질을 해서 생기는 그 돈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께서 생활비를 좀 주셔가지고 (1994년도에)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작가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그가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고 첫 입선한 이 대회가 광주시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저는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김봉진 화가의 작품 세계를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한국적인 정서가 그 그림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소재나 이런 표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그림의 느낌이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잘 표현하는 작가라고 생각하고요. 그가 그리는 정물이면 정물, 또 풍경이면 풍경, 최근에 그리는 이제 파도나 이런 자연의 모습들을 보면 늘 평안함을 주고 요즘 시대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힐링을 주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작가는 바로 이봉화 작가인데요. 이봉화 작가는 그야말로 서예와 문인화의 달인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필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지 여러분들과 함께 참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드는데요. 실제 이봉화 작가는 현재 한국청각장애미술협회 회장 그리고 한국장애인미술협회 부회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봉화 작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지 지금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색재를 이용한 그림인데요. 특히 먹물의 기법이 독특해요. 남들이 어려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그래가지고 색채의 물감이 화려해요. 남들이 상상 위에로 우리 뭐 색채가 드러나 있어요. 특히 먹목의 감수성이 스며들게 됐어요. 저도 배우는 중이에요. 어렵습니다. 아니요, 지금 빌딩을 전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지금 전주에서 예. 아, 그러셨어요. 작품을 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전지에 같지나 개인원지나 그런 판매가 되는 물건이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경제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동사지역만 대도 우리도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그러면 잡부를 공부를 하고 왔다 갔다 그런 게 경제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청각장애인으로 어디 가도 공부를 가려 사회를 배우면서 비장애인은 말도 듣고 그림이 튀어나오죠. 빨리 배우는데 청각장애인은 주로 또 소통이 안 돼가지고 어려운 것이 더 많아요. 누가 선생님은 말로만 해도 말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 하답니다. 그래도 자기가 막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무대 번지라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거든요. 근데 비장애하고 청각장애 차이가 좀 달라요. 그게 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비장애하고 청각장애도 차이가 조금 서로 뭐냐면 그거 없애야 됩니다. 그거를 같이 똑같이 그런 방법을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금속공예 명장이신 고경주 명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광주의 금속공예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1호 명장이시기도 하고요. 또 7순이 넘는 나이에도 아직까지 후학을 활발하게 양성하고 계시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고경주 명장의 멋진 작품, 그리고 고경주 명장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장인이시다 하는 느낌이 작업하는 모습에서나 평소에 이렇게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이렇게 누구를 대하시건지 간에 그게 느껴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시고 또 치밀하시고 또 이렇게 완벽주의자시고 그래서 작품에도 그게 고스란히 이렇게 묻어나서 선생님 작품은 굉장히 이렇게 정갈하고 마무리가 깔끔하고 또 뭐 이렇게 어디 뭐 어떻게
저도 작가고 이제 작품을 한다고 하지만 감히 선생님의 이렇게 마무리나 디테일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실생활에 밀접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생활을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것이 없어요. 근데 물론 그림도 아름답고 순수 미술도 그렇지만 공예만큼 실용성이 있고 쓰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또 느끼는 기쁨을 느껴보시길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 작품은 화병이에요. 화병.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실제 겪으면서 아 이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큰 선을 긋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꼭 남겨야 되겠다고 해서 디자인해서 만든 건데 원래 화병은 물을 담는 거 아닙니까? 그 꽃을 꽂아야 되고 물을 담아야 되는데 그 물에 총 맞은 자국이 있어요. 구멍이 뻥뻥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게 총을 맞게 구멍을 뻥뻥 뚫렸는데도 물이 안 새게 하려면 결국은 요거는 안에가 비어 있고 안에 다 차야 돼요. 그래서 파이프 같은 형태를 취한 것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화병의 구도를 보면 이게 화병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납작해졌어요. 뒤에가. 요거는 군합발에 밟힌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흐르지 이렇게 뭐가 흘러. 이거는 결국 그 수많은 목숨이 흘린 피, 또 이 구멍마다 총 맞아서 뚫린 구멍마다 전부 피가 흘렀을 텐데 또 칼로 찔린 자국마다 피가 흘렀을 텐데 그 뒤로 계속 그 자리에서는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하는 뜻으로 여기에 쭉 돌면 녹색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없이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왔으면 또 그 순간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게 이렇게 납작하게 늘렸고 이 지금 입구만 크게 지금 솟아올라서 딱 퍼져 있어요. 이거는 그때 그 사람들이 외쳤던 함성을 지금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어째 왜 화병이 납작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밟혀서 그런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외쳤을까 하는 것. 그래서 이 작품명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꼭 새겨둬야 될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제작 기간은 2년 걸렸어요. 근데 내가 이제 상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쉬는 날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고 또 만들었어도 바로 발표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말을 잘못하면 잡혀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작품의 작품명이나 발표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칭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이 작품을 네,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가는 바로 조규열 장인입니다. 5.7과 나전에 본인의 인생을 고스란히 바친 작가이기도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굉장히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한 작가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을 하고 난 뒤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꾸준하게 30-4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그의 작품, 그야말로 예술 작품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조규열 장인의 작품 활동 모습 함께 보시죠. 여기 요 지퍼 달아졌구만요. 아니요, 이거 지금 그거예요. 고무줄. 아, 밴드. 안 달아져 있어요. 아, 이것은 신발을 봐야 되겠네. 탈 수는 있어요. 탈 수는 있어요.
예. 많이 비싸요? 지퍼 이걸 생 거시기 하려면은 한 짝당 2만 원. 원래 어렸을 때 3살 때 소아마비에다가 이제 중도에서 골수염으로 이게 절단해 가지고 여기는 의족이에요. 의족장애 이제 중복장애라고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장애 이걸 갖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장애를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길을 가는데 아마 그가 공장이었어요. 공장인데 담벼락에 물을 흠뻑 젖은 그 농문짝들이 자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물을 머금은 자개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제가 반해가지고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걸어야 할 길, 오랜 시간과 정성. 혼이 들어가야 탄생하는 570에는 그에게 주어진 숙명처럼 그의 인생이 되었나 싶다. 오칠을 하면 독성이 없고 부패 방지와 항균 효과가 뛰어나서 수백 년 거뜬히 보관이 가능하다는 게 현대과학이 밝힌 오체 효능이다. 그들 수선을 하면서도 제가 그 낮은 칙 570을 정말로 너무나 저한테는 제 적성이 맞아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570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그에게도 IMF는 현실이 되었다. 그때는 결혼을 막 해가지고 꼬맹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또 가장이고 그러니까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앉아서 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제 구두 수선을 생각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배워가지고 여기 구두 박스를 하게 됐어요. 하다가 해야 되는데 이걸 수선을 한다니까 집사람이 인자 배워가지고 무엇을 하냐고 엄청 말렸어요. 너무 신발 다 베린다고. 20여 년을 꾸준히 구두 수선하면서도 작품 활동을 해온 조규열 작가. 작품을 만들듯 구두 수선에도 최선을 다한다. 이것은 전복, 국산 전복 껍데기예요. 국산 전복 껍데기가 제일로 색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라. 그동안 전통 공예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이 아쉬웠을까? 작품 제작 과정을 설명하는데 신바람이 난 듯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국내에서는 이 전복 껍데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개패는 레드. 조개가 다 색색이마다 조개마다 다 색이 틀리거든요. 이것은 이제 메추리알 껍닥. 이것은 이제 즉 우리 전통 기법에 말하면 이게 난각 기법인데 참 특이하죠. 이게 천연 껍데기이기 때문에 색이 변하거나 그런 것이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작품에 매료되어 단 한 번도 손을 놓지 않고 낮에는 구두 수선을 하고 밤에는 공방에 가서 작업을 한다. 570에 40여 년이 넘도록 열정을 바쳐온 조규열 작가. 각종 미술대전의 수십 회의 수상은 그가 쏟아부은 피나는 노력의 대가인지도 모른다. 자, 다시 봄봄 전시회에 함께 참여해주신 작가분들 중 8분의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곳 전시회에는요, 8분의 작가님들 외에도 모두 18분의 작가님들이 30점이 넘는 작품을 출품해 굉장히 다채로운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발달장애인 작가분들의 작품 3점도 함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작가님들의 작품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함께 이야기도 들어보고요. 작품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제가 전시실을 차근차근 둘러보면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쪽에 놓여있는 작품은요, 신의 작가 최가영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최가영 작가님은 실제 현재 발달장애인으로서 작품 활동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요. 작가님의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또 많은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화 작품 만나봤고요. 옆으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작가님의 작품이죠. 굉장히 또 색다른 느낌의 장르로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천년을 이별한들 사랑이 변할까라고 직접 적어주신 문구가 또 인상이 깊은데요. 이제 김은하 작가님의 작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쪽에도 역시 멋진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한자와 함께 김은하 작가님은 여기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라고 또 한글로 한마디씩 적어주신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또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와, 이 작품은 정말 두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작품 역시 지금 코로나 블루 탈출 음악대라는 제목으로 출품이 되어 있는 김민주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신의 작가라고 하는데요. 김민주 작가님 역시 발달장애인으로서 작품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보시다시피 섬세한 그런 모습들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이쪽 앞으로 가보시면요. 김민주 작가님이 출품하신 또 다른 작품이 있는데요. 클레이 아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오케스트라를 표현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건반부터 트럼펫, 바이올린, 다양한 악기들을 가지고 이렇게 음악대가 형성이 되어서 코로나를 좀 잘 이겨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작품에 담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작품들 그리고 장르도 다양한 작품들이 이번 전시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시에 함께 오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 보니 이번에 남이섬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배경숙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캔버스에 유화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셨어요. 굉장히 또 느낌이 색다르죠. 여름의 푸릇한 그런 느낌이 묻어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빨리 이런 푸르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라는 제목의 한지와 먹으로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요. 이성기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성기 작가님도 역시 청각장애인으로서 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이 한지와 먹으로 이렇게 그렸던 작품, 바로 옆에 위치한 작품은요. 색다른 느낌입니다. 이번에는 자작나무를 그리신 조문훈 작가님의 작품을 봤고요. 또 옆쪽으로 가보시면요. 다른 느낌이 아주 가득하죠. 이번엔 순천만이라는 작품입니다. 정경혜 작가님이 좀 이렇게 큰 사이즈로 시원하게 순천만의 모습을 좀 그림에 담아봤다면요. 옆으로 넘어가셔서 정경혜 작가님의 또 다른 작품이 기다리고 있죠.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 역시 바다네요. 바다의 풍경, 갈매기와 배가 이렇게 함께 보이면서 또 지금 바로 바다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게 하는 작품들입니다. 많은 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또 양경모 작가님의 작품 2점이 나란히 전시가 되어 있네요. 하늘빛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2점의 작품이 나란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양경모 작가님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개인전, 단체전 많은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현재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다시 봄봄 전시회 많은 작품들, 또 작가님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일부 작가님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작품들은요, 사전에 녹화가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광주 장애예술인 지원협회가 주관하고 광주문화재단이 후원한 온라인 드라마 미디어 전시회 다시 봄봄 유튜브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많은 작가분들 그리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 전시회 다시 봄봄은 광주 서구문화센터 2층 전시실에서 12월 21일까지 계속되오니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전시회를 주관하고 있는 또 그리고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광주 장애예술인 지원협회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아낌없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행사 진행을 함께한 아나운서 정세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